안녕하세요. 2020년 3월 14일 토요일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조응수입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강의 9강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 때문에 현재 사망자가 오늘 현재 72명이고요. 확진자가 지금 8,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매주 하는 수요일날 오프라인 강의, 실전반 강의가 지금 3주째 휴강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3월 18일까지는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부에서 3월 23일까지 전국적인 초중고등학교 이런 교육시설이나 학원들 전부 휴강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우리도 같이 휴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가 너무 휴강이 길어지기 때문에 돌아오는 3월 25일 날, 그러니까 3월 넷째 주에는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몇 분 오프라인에 오실 아주 작은 인원, 지금 교회 예배도 온라인 강의를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 분 오실 분만 오시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좀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3대 대박 투자법, 또 채권 양수도 기술, 지분경매 기술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분경매, 또 특수경매 중에 특수경매인 이런 지분경매에서의 해결할 수 없는 일반 지분경매를 기본 과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내용들, 지분경매 플러스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플러스 분묘기지권, 지분경매 플러스 선순위 임차인과 같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물건들을 할 수 있는 공부들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공부를 지금 쉴 예정이고요. 25일부터는 돌아오는 3월 25일부터는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두 가지를 경험한 이러한 그 실전반 과정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세한 사항은 조금 또 한번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 8강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위축되어 있고요. 이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어제 금요일 날 코스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 또 코스피에서는 사이드카까지 이렇게 그 동원되는 아주 그 급락 장세, 패닉 장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또 환율이 오르고 뉴욕 시장에도 블랙 먼데이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 이후에 최대 폭락 때문에 이런 그 우암폐렴 사태가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러한 장세라든가 경제 흐름을 잘 보시고요. 나만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어려운 장에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절박한 경제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전문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차례가 어딘가 한번 보시면서 이 교재는 있잖아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처음 오늘 보신 분은요. 매일경제신문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저자 조응수입니다.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책을 구매하셔 가지고요. 오늘 페이지 4페이지 9강입니다. 지난 우리 공부 시간 8강까지 했던 공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8강에서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소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에 대해서 쭉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청구 원인 또 이런 첨부 서류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부동산 목록입니다. 오늘은 요 마지막 장 지난주에 다 이어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임차료 청구 내역에 관련된 거를 조금 우리가 남겨놓고 갔는데요. 바로 이 임차료 청구 내역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소장에서
소속물가액을 만드는 1년 임차료가 소속물가액인데 그 소속물가액을 통해 가지고 인지를 여러분들이 그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임차료 청구 내역을 통해 가지고 바로 소속물가액을 만드는 거고요. 그 소속물가액에 인지와 송달료를 내야 되는데 먼저 인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임차료 청구 내역서를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뭐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런 그 순서대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 시점은 여러분들이 매각 잔금을 납부한 날부터 카운트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요. 여러분들이 이 낙찰을 받으신 이후에 타 공유자가 이 낙찰받은 부동산의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을 때 내 지분만큼의 부당이득금을 전세금 시세를 이 월세로 환산한 금액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기준은요. 인근 부동산의 전세금 시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거기에 2분의 1 지분 절반을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나의 감정가는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절반.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든 겁니다. 전세금이 8천만 원이라고 할 때 나의 전세금 시세는 2분의 1이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여기는 물론 이제 5천만 원이라고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준 거예요. 1억짜리 물건을 내가 낙찰받았을 때 전세금의 시세는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때 내 점유 지분이 여기선 13분의 2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2분의 1 지분일 때 그러면 4천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2천만 원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지분이 13분의 1이라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769만 원이 나오는데 2분의 1인 경우에 4천만 원이라도 전세금이 작더라도 지분이 크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찰받은 지분만큼 또 전세금만큼 그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요. 여기다 글로 쓰시면 돼요.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기준은 연 12%. 이 금액은요. 어떤 법률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의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에서는 부풀려 말하기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풀려 말하기 전략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부풀려서 더 확 많은 금액을 깎일 거를 예상하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차임 산정 1%를 칩니다. 조금 높은 감이 있죠. 이 산정은. 그러나 1% 정도, 월 1%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금액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아니면은 타 공유자인 피고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이의를 할 때는 요 감정 신청을 하라는 이런 그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을 하게 되면요.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작은 전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된다. 그러면 감정 신청을 하라는 이런 명령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하자. 이러한 내용으로 판사님이 명령을 내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감정 신청으로 갈지 아니면은 조정으로 갈지 이것은 판사님의 재량이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좀 제시하는 앵커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협상에서는 내가 먼저 어떤 금액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때 부풀려서 말하기 전략을 통해 가지고 협상에 부풀려 말하기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1% 월 1%를 산정해 주고요. 청구금액 산출 근거 연 차임을 이렇게 할 때는 0.12가 되는 거죠. 숫자를. 그랬을 때에 1년치 청구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통해 가지고 전세금을 1년치로 이렇게 환산하는 거예요. 월로 한다 그러면 나온 거를 나누기 12로 할 때 76,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 순서를 잘 보시고요. 가끔 저한테 월차임 산정 시 전환시 산정률 기준을 뭘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까? 물론 이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있지만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협상에서 부풀려 말하기 전략입니다. 먼저
좀 부풀려서 말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협상의 앵커링을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 조정해 갈 때도 또 이런 그 감정 신청을 통하지 않은 조정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협상을 할 때 조금 금액을 부풀려 말해가지고 내가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앵커링 전략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8강에 이렇게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장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뒤에 속가 산정하고 인지를 만드는 바로 임차료 청구 내역서는 따로 별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올 초부터 1강부터 지금 9강까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40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이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이 지분경매에 흥미가 있으신 분은요, 이 지분경매 유튜브 강의 1강부터 천천히 들어보시면 이 책을 따라서 제가 계속 연재합니다. 한 페이지도 빠지지 않고요.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는 기초 과정이니까 처음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도요, 앞에서부터 천천히 들으면 이 지분경매의 프로세스, 해결 프로세스라든가 지분경매에서의 어떤 그 기초 과정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대부분 3천만 원 이하의 부당이득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 단독 소액 사건 단독 판사의 그 주관으로 하는 소송장입니다. 보통 소송물가액, 아까 소송물가액 2천만 원이다, 700만 원이다, 이렇게 그 임차료 청구 내역서에 말씀드릴 때, 얘기했는데, 이게 그 소송물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소액 재판입니다. 소액 재판은, 다른 그 합의부라든가 단독 재판보다는 좀 빠르게 처리가 되고요. 민사소송법에서 그 소액 사건 심판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적용받아가지고 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맨 처음에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타 공유자하고 예를 들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소송까지 오지 않죠. 그러나 대부분 이 지분경매에서의 해결 방법 중에 그냥 말로써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소송장을 써서 이러한 그 해결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하는 게 소액 재판이다. 그래서 우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소액 그 심판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풀려 말하기 전략을 통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바로 임차료 청구 내역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법률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 이런 그 소송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 대형 서점에 가셔가지고 민사소송법 간단하게 기초 과정으로 하는 책들을 하나 사셔가지고요, 그 공부를 따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그것만 갖고도 거의 6개월 이상을 또 제가 이렇게 연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능한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제가 혹시 한다 그러면 이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액 심판 제도, 그러니까 바로 소액 사건에 관련된 3천만 원 이하의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보통은 여기 보신 것 같이 민사가 가지고 소장에다가 쓴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요즘은 이렇게 소장을 써가지고 우편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법원에 가가지고 제출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는 전자소송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부분은 전자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이나 또 우편을 통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보다는요,
전자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장을 여러분들이 접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소장을 만들어 가지고 뒤에 첨부까지 다 하고 부본을 만들어서 피고에게도 갈 수 있는 부본을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하나 원본은 판사님이 볼 거고요. 부본은 상대에게 갑니다. 판사님이 보는 것과 상대가 보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첨부 서류라든가 증거 서류가 있을 때는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봐야 되는 이 소장도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가 변론기일에 이러한 소장을 들고 가가지고 또 같이 그걸 보면서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편을 통해 가지고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하나는 법원을 찾아가 가지고 민사신청과에서 이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제출하는 방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소액심판제도는요 신속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 대리,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는 아주 간단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자신이 그날 스스로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법원 허가 없이도 배우자나 직계, 혈족, 형제자매, 호주 이런 사람들은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 책에 쭉 있어요. 소송 대리까지도 다번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소액 심판 제도를 3천만 원 이하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이러한 소송 위임장을 통해 가지고 대리도 할 수 있고, 보통 단독이라든가 합의부는 1심 판결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요 소액 심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일, 한 달 정도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인지라든가 송달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전자소송 또 인지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43페이지에요. 교재 43페이지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요.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소송비용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통해 가지고 인지나 송달료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걸 따로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송달료가 한 번 보냈는데 4,800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송달료가 3,7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책이 좀 2016년도에 돼 있기 때문에 3,700원인데요. 지금은 4,800원까지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와 송달료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잠깐 한번 볼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걸 꾹 눌러주시고요. 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잠깐 보시면요, 자꾸 옮겨지네요.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지금 요쪽 옮기는 게 좀 없어져 가지고 잠깐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여러분들한테 좀 딱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안 나오네요. 사이버 상담 말고 조금 다음 주에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찾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렇게
인지하고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찾는 분들은요, 거기 계산기를 통해서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이라는 그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에 보시면 뭐 법률 상식도 있고 쭉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안 나와서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찾아가지고 제가 소송비용 자동계산부터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전자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또 전자소송 하는 법에 대해서까지 계속해서 이 소송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10강, 11강, 12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여러분들 사업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요. 힘내시고요. 이런 시기에 집안에서 외출 안 하고 있을 때 이 지분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문 지식을 또 늘리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10강 공부할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